당신은 모든 어색한 시상식 순간을 봤다고 생각하나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오늘 정말 특별한 것을 준비했습니다. 지금까지 가장 어색한 시상식 순간 중 일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2017년 오스카상 실수. 라라랜드가 실수로 최우수 작품상으로 선정되었을 때 2017년 2월 26일에 열린 제89회 아카데미 시상식은 수상자, 패션, 연설이 아닌 오스카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실수로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수백만 명의 시청자들을 놀라게 한 순간에 라라랜드가 사실은 승자인 문라이트 대신 최우수 작품상으로 잘못 발표되었습니다. 사건은 그날 밤 가장 기대되었던 상의 시상식 끝부분에 발생했습니다. 베테랑 배우 워렌 비티와 페이 더너웨이는 보니와 클라이드의 공동 출연자로서 최우수 작품상을 발표하도록 초대되었습니다. 비티가 빨간 봉투를 열었을 때 그는 혼란스러워하고 망설이는 듯 보였습니다. 그는 명확히 하기보다는 이를 더너웨이에게 건넸고 더너웨이는 카드를 보고 자신 있게 라라랜드라고 말했습니다. 최우수 작품상 라라라랜드. 라라랜드의 출연진과 제작진이 기립박수를 받으며 무대에 올랐습니다. 3명의 프로듀서가 가족부터 아카데미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수상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축하 속에서 무대 위에서는 혼란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결과를 관리하는 회계법인인 프라이스 워터하우스 쿠퍼스의 직원들이 당황한 얼굴로 급히 무대로 뛰어들었습니다. 프로듀서 조던 호로위츠가 갑자기 앞으로 나와 말했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숫자 실수가 있었습니다. 문라이트, 여러분이 최우수 작품상을 받았습니다. 이건 농담이 아닙니다. 문라이트가 최우수 작품상을 받았습니다. 이건 농담이 아닙니다. 문라이트가 최우수 작품상을 받았습니다. 그 후 모두가 볼 수 있도록 올바른 봉투인 문라이트를 들었다. 비티가 여우주연상을 받은 봉투를 받았다는 것이 밝혀졌는데 그 상은 잠시 전 라라랜드의 엠마 스톤에게 수여된 것이었다. 이해할 만하게도 비티는 잘못된 이름을 발표하고 싶지 않았지만 더너웨이는 상황을 잘못 판단하고 카드에 적힌 엠마 스톤의 이름을 보고 라라랜드라고 발표했습니다. 그 실수로 인해 PwC의 봉투 처리 방식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고 아카데미는 그 절차를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2009 MTV 비디오 뮤직 어워드. 케이니의 웨스트가 테일러 스위프트를 방해하다. 가장 많이 회자되고 민망한 시상식 순간 중 하나는 2009년 9월 13일에 열린 2009년 MTV 비디오 뮤직 어워즈 VMA에서 일어났습니다. 테일러는 그녀의 노래 You Belong With Me로 최고의 여성 비디오상을 막 수상했다. 당시 19세였던 아티스트는 무대에 올랐다. 그녀는 반짝이는 은색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테일러는 겸손하게 연설을 시작하며 팬들과 MTV에 감사를 표했다. 하지만 그녀가 첫 문장을 끝내기도 전에 래퍼 카니에 웨스트가 손에 마이크를 들고 무대에 난입했습니다. 그가 다음에 한 말은 즉시 악명 높아졌습니다. 요 테일러, 난 네가 정말 기쁘다는 걸 알아. 내 얘기를 다 듣겠지만 비욘세는 역사상 최고의 비디오 중 하나를 가졌어. 역사상 최고의 비디오 중 하나였어. 정말 축하해. 나중에 다시 말할게. 하지만 비욘세가 역대 최고의 비디오 중 하나를 만들었어. 관중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테일러는 상처받고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가만히 서 있었고 카니에는 마이크를 돌려준 뒤 무대를 내려갔습니다. 카메라는 객석에 있는 비욘세를 비췄고 그녀는 상황에 놀라는 동시에 당황한 모습이었습니다. 시연의 최고의 비디오 중 하나였어. 관객들은 카니에가 무대에서 나가자 야유를 보냈습니다. 이 사건은 즉각적인 반발을 일으켰습니다. 소셜미디어는 카니에 웨스트에 대한 비판으로 폭발했고 핑크와 켈리 클락슨과 같은 유명인들이 테일러를 옹호하고 나섰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조차도 비공식적으로 카니에를 가리켜 멍청이라고 표현한 것이 나중에 유출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품위 있고 만회하는 자세로 비욘세는 싱글 레이디스로 올해의 비디오상을 받을 때 테일러를 다시 무대로 초대하여 그녀가 하지 못했던 연설을 마칠 기회를 주었습니다. 이 어색한 순간은 지금까지 가장 상징적이고 불편한 시상식 순간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아델의 어색한 브릿 어워드 2012 순간. 그녀의 큰 승리가 짧아졌을 때 2012년 브릿 어워즈는 2월 20일 런던의 오이 아레나에서 개최되었고 두 번째 스튜디오 앨범으로 차트를 장악한 아델을 위한 축하의 밤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이 비평가들에게 찬사를 받은 앨범은 Rolling in the Deep과 Someone Like You 같은 대히트를 포함하여 그 밤 가장 큰 연계인 영국 올해의 앨범상을 수상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브릿 어워즈 역사상 가장 어색한 사건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아델이 무대에 올라 상을 받자 관중들은 박수를 퍼부었습니다. 분명히 감정이 북받쳐 오른 그녀는 팬들과 레이블, 그리고 그녀의 여정을 지지해준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나를 더 자랑스럽게 만들지 않아. 하지만 그녀의 진심 어린 연설이 시작된 지 몇 초 만에 진행자 제임스 코드는 어쩔 수 없이 그녀를 방해해야 했습니다. 혼란과 실망이 섞인 표정으로 그는 시간이 다 되었다며 다음 무대인 블루의 라이브 공연을 시작해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믿기지 않지만 기자, 당신은 이리 중단을 와. 하겠어요. 정말 난 죄송해요. 그를 정말 사랑해. 속상한 아델은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무대를 떠나기 전에 그녀는 카메라를 향해 간단하고 대담한 제스처로 가운데 손가락을 내밀었다. 나중에 그녀는 그 제스처가 팬들이나 관객이 아니라 그녀를 중단시킨 방송 일정에 맞추려 했던 정장 입은 사람들, 쇼의 프로듀서, 그리고 ITV 네트워크 경영진을 향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발은 즉각적이었습니다. ITV는 곧바로 아델에게 공개 사과를 했고 그녀를 중단시키려는 결정이 유감스럽고 의도된 것이 아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잘 가요. 다음에 또 봐요. 네. 신사숙녀 여러분. 2015년 미스 유니버스 왕관 혼란 사건으로 인해 미인 대회 세계가 크게 흔들렸다. 2015년 미스 유니버스 대회는 21월 21일 라스베이거스에서 생중계되었고 엄청난 실수로 인해 수백만 명의 시청자를 충격에 빠뜨리며 미인 대회 역사상 잊을 수 없는 순간 중 하나가 되었다. 혼란은 진행자 스티브 하비가 잘못된 우승자를 발표하면서 발생하였고 이는 며칠 동안 전 세계적인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사건의 연속을 일으켰습니다. 미인 대회의 결말이 다가오자 하비는 미스 유니버스 2015년 우승자의 이름이 적힌 봉투를 열었습니다. 감정이 격해진 순간 그는 새로운 미스 유니버스로 미스 콜롬비아 아리아드나 구티에레스를 발표했습니다. 관객들은 구티에레즈가 자신 있게 자리를 잡고 왕관을 쓰자 환호했지만 기쁨은 길지 않았습니다. Colombia. 그녀가 왕관을 쓰고 무대 위를 걸어 다닐 때 하비는 당황한 듯 보였습니다. 얼마 후 그는 쑥스러운 표정으로 무대에 돌아와 실수를 인정했습니다. 하비는 두 참가자와 시청자들에게 사과하며 잘못된 이름을 읽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진정한 우승자는 필리핀의 피아 옵주바흐였고 구티에레즈는 실제로 1위 준우승자였다고 설명했습니다. 2015년 미스 에버스 데니 칠세시비스 통케스 받은 카리 넘번 크라운버그 구티에레즈에 그래서 제거되고 워츠바흐에게 씌워졌습니다. 당황했다. 이 행사는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시청자들에게 방송되었고 소셜미디어는 불신으로 폭발했다. 그 후 몇 년 동안 구티에레스와 우츠바크는 각자의 경력에서 성공을 거두었지만 미스 유니버스 2015년 대관식 실수는 페이전트 역사에서 가장 기억에 남고 어색한 순간 중 하나로 남아있다. 2022년 오스카 뺨 때리기 윌 스미스 대 크리스 록. 2022년 3월 27일에 열린 제94회 아카데미 시상식은 영화 예술을 기념하는 것보다 즉시 역사적으로 유명해졌습니다. 대신에 배우 윌 스미스와 코미디언 크리스 록 사이에 예상치 못한 충격적인 반전으로 악명 높아졌습니다. 그 사건은 베스트 다큐멘터리 작품상을 발표하는 도중에 발생했습니다. 크리스 록이 상을 발표하던 중 여배우 자다 핑켓 스미스를 겨냥한 농담을 했습니다. 그녀의 삭발된 머리를 언급하며 자다, 사랑해요. G.I. Jane 2, 빨리 보고 싶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농담은 겉으로는 가벼워 보였지만 예민한 곳을 건드렸다. 자다는 탈모증이라는 머리카락이 빠지는 의학적 상태로 고통받고 있다고 이전에 공개적으로 이야기했다. 처음에 윌 스미스는 그 농담에 웃는 것처럼 보였지만 자다의 반응은 상처를 받은 듯했다. 불과 몇 초 후 윌은 무대에 올라가 생방송 중인 텔레비전에서 크리스 록의 얼굴을 때렸다. 관중은 침묵하고 있었고 그것이 사전에 계획된 연기인지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혼란은 윌이 자리로 돌아와 두 번이나 내 아내 이름을 입에 담지 마 라고 소리치면서 곧 해소되었습니다. G.I. Jane. 내 아내 이름은 입에 담지 마. 방송이 잠시 중단되어 전 세계 시청자들은 혼란스러웠으나 온라인에 전체 검열되지 않은 순간이 올라오면서 상황이 드러났습니다. 크리스 록은 전문적으로 시상식을 계속 진행했습니다. 방의 분위기는 극적으로 변했으며 그 뺨 때림이 즉각적인 중심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아이러니하게도 불과 몇 분 후 윌 스미스가 킹 리처드에서의 역할로 나무주연상을 받았다. 그는 눈물 섞인 수상 소감에서 아카데미와 다른 후보들에게 사과했지만 크리스 록에게는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까지도 2022년 오스카상 뺨 사건은 생방송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순간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마돈나와 드레이크의 불편한 키스, 코첼라 2015년 코첼라 뮤직 페스티벌에서 가장 어색하고 화제가 된 순간 중 하나가 드레이크의 헤드라인 공연 중에 마돈나가 깜짝 등장했을 때 발생했습니다. 오랜 성공적인 팝 음악 경력을 가진 마돈나는 드레이크와 함께 무대에 올라 잠시 공연을 했습니다. 두 사람은 장난스러운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충격을 받은 순간 마돈나는 드레이크의 얼굴을 잡고 그를 열정적으로 입술에 입맞춤했습니다. 그 키스는 대담하고 예상치 못한 것이었지만 정말로 불편하게 만든 것은 드레이크의 반응이었습니다. 마돈나가 몸을 떼자마자 드레이크 얼굴은 혐오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재빨리 손으로 입을 닦았고 불편해 보였습니다. 그는 침착함을 되찾으려 했지만 그의 반응은 그 입맞춤이 함께 즐기는 순간이 아니라 더 어색하고 원치 않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드레이크는 인터뷰에서 이 사건에 대해 설명하며 마돈나 자체에 대한 반감은 아니었고 그녀의 립스틱 맛에 대한 것이었으며 이 경험을 이상하고 놀라운 것으로 묘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순간은 계획되지 않은 원치 않는 PDA의 예시로 남았고 이중 기준과 동의에 관한 중요한 대화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엔터테인먼트 마일리 사이러스의 충격적인 2013년 MTV VMAs 공연 2013년 MTV 비디오 뮤직 어워드에서 마일리 사이러스는 무대에 올라 팝 문화 역사상 가장 논란이 많은 순간 중 하나가 된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자신의 이미지를 바꾸려고 노력하며 디즈니 채널 시절을 뒤로하고 완전히 반항적인 팝스타 시대로 들어섰습니다. 그녀는 털이 많은 테디베어 옷을 입고 시작하여 거대한 춤추는 인형들과 함께 그녀의 히트곡 We Can't Stop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노래가 끝나자마자 그녀는 곰옷을 빠르게 벗어버렸고 작은 누드색 라텍스 비키니가 드러나 마치 무대에서 거의 나체인 것처럼 보였다. 그리고 군중이 반응할 시간도 없이 상황은 더욱 극단으로 치달았다. 로빈 시크가 무대에 등장해 그의 노래 Blurred Lines를 공연하자 마일리는 즉시 그에게 가까이 다가가 거대한 폼핑거를 잡고 관객들을 완전히 놀라게 할 방식으로 사용했다. 그녀가 노래하고 춤을 출 때 그녀는 티크 앞에서 허리를 굽히고 그에게 격렬하게 몸을 비비며 그의 몸을 위아래로 문질렀습니다. 카메라는 리안나가 멍하니 바라보는 모습, 테일러 스위프트가 셀레나 고메즈에게 속삭이는 모습, 윌 스미스의 가족이 놀란 얼굴을 포착했습니다. 시청자들은 트위터에 몰려들어 이 공연이 부적절하고 저속하며 당황스럽다고 표현했습니다. 그 후 며칠 뒤 마일리는 당신이 저보다 더 많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것에 대해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저일 뿐이에요. 라고 자신을 변호했습니다. 그들은 너무 깊이 생각하고 있어요. 당신이 그것에 대해 생각하는 것보다 제가 그것을 할 때 더 적게 생각했어요. 그냥 저답게 별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로빈 시크는 즉시 책임을 전가하려고 했고 나중에 그는 창피했고 그 공연은 그의 아이디어가 아니었다고 인정했다. 몇 년 후 마일리는 다시 비판을 옹호하며 자신이 부당하게 비난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남자들은 항상 무대에서 셔츠를 벗고 춤추지만 내가 하면 갑자기 세상의 끝인 것처럼 된다. 저스틴 비버의 사과와 2014년 VMA 연설 전까지의 논란, 2014년 MTV 비디오 뮤직 어워드에서의 저스틴 비버의 사과 연설은 그의 개인 및 직업 생활이 강한 주목을 받고 있던 시기에 이루어졌습니다. 10대 팝 센세이션으로서의 그의 명성 상승은 연이은 논란과 대중 스캔들로 얼룩졌습니다. 2013년부터 2014년까지 비버는 많은 법적 문제, 무모한 행동, 그리고 그의 이미지를 망가뜨린 공공사건들로 인해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쉐디어 셰로녀 2014년 1월에 저스틴 비버는 캘리포니아 칼라바사스에서 이웃집에 계란을 던졌다는 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추천골티 쉐디어스더 춘축거의 터디시골 제퍼리 슈워스의 칼라바사스 저택에 계란을 던졌습니다. 그 후에 비버는 마이애미에서 음주운전으로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렌트한 람보르기니로 불법 경주를 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오늘 아침 일찍 저스틴 비버가 마이애미 비치에서 경주운전과 음주운전으로 체포되었습니다. 당신은
10대 비버가 여러 번 인종차별적인 농담을 하며 엔자로 시작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영상은 비버가 어렸을 때 녹화된 것이지만 대중의 분노를 다시 불러일으켰습니다. 안녕 여러분. 2014년 MTV 비디오 뮤직 어워드에서 비버는 마이클 잭슨 비디오 뱅가드 상을 받았고 그곳에서 사과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사과 연설은 최근의 논란 때문에 다소 강요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연설에서 비버는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자신의 업적을 되돌아볼 것으로 기대되었습니다. 대신 그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하며 지난 몇 년간 저지른 실수를 인정했습니다. 그는 더 나아져야 한다는 필요성을 언급하고 자신이 처신한 방식에 대해 후회하며 그의 잘못과 잘못된 행동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연설은 어색했고 팬들이 기대했던 세련미와 자신감이 부족했습니다. 사과할 때 그의 긴장감과 확신 없는 어조는 진정성이 덜하게 느껴졌고 많은 사람들은 그가 진심으로 후회하는지 아니면 단순히 대중 앞에서 이미지를 회복하려 하는지 의문을 품게 했습니다. 제임스 프랑코와 앤 해서웨이의 어색한 오스카 공동 진행 2011년 83회 아카데미 시상식은 전통적으로 경직된 오스카 시상식에 신선한 변화를 줄 예정이었습니다. 제작진은 젊은 관객을 끌어들이고자 제임스 프랑코와 앤 해서웨이를 공동 진행자로 선택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흥미로운 조합처럼 보였습니다. 실제로 이것은 오스카 역사상 가장 어색한 진행 조합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시작부터 프랑코와 해서웨이 사이의 화학은 완전히 어긋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해서웨이는 그녀의 평소처럼 높은 에너지를 가져왔다. 그녀는 크게 웃으며 환하게 미소 지었고 분위기를 밝게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시사신디오이아에서 빙소색 소양대자 항상 눈부신 케이트 블란쳇입니다. 반면에 프랑코는 밤새 지루하고 무관심하고 기계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는 평평한 어조로 대사를 했고 거의 웃지 않았으며 어디든 다른 곳에 있고 싶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어색함은 점점 커졌습니다. 해서는 프랑코의 열정 부족을 메우기 위해 훨씬 더 활기차게 행동하려 했고 이는 불일치를 더욱 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떤 호스트 듀오에게나 중요한 화학작용이 없었습니다. 엘리자베스 여왕 1세, 캐서린 헵번, 그 아버지 밥 딜런을 성공적으로 연기한 유일한 여성입니다. 자넷 잭슨 니플게이트 2004년 슈퍼볼 사건. 가장 어색한 순간에 대해 이야기할 때 2004년 슈퍼볼 하프타임 쇼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잘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자넷 잭슨이 무대에서 상징적인 공연을 하고 있었고 저스틴 팀버레이크가 마지막 곡 Rock Your Body 합류했습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모든 것이 어색해졌습니다. 노래가 마지막 가사에 이르렀을 때 저스틴은 이 노래가 끝날 때쯤이면 너를 벗길 거야 라고 노래하며 자넷의 의상 일부를 찢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자넷의 가슴이 수백만 시청자 앞에서 라이브 TV에 노출되었습니다. 카메라는 즉시 다른 곳으로 돌렸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미 보았습니다. 그것은 즉시 생방송 TV 역사상 가장 많이 재생된 순간이 되었습니다. NFL, MC, CBS, FCC는 정신을 잃었고 언론은 난리가 났습니다. 자넷은 MTV와 CBS에서 블랙리스트에 올랐습니다. 그녀의 음악은 라디오 방송국에서 철회되었고 FCC는 CBS에 $55만 벌금을 부과했으나 나중에 뒤집혔습니다. 한편 저스틴 팀버레이크는 아무런 결과 없이 지나갔습니다. 그는 그녀의 의상을 당긴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라이브 이벤트에 대한 5초 지연 규칙을 포함한 주요 TV 검열 변화가 생겼습니다. 자넷은 사과를 하긴 했지만 주요 TV 지도자들은 여전히 그것이 모두 계획적이고 의도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누군가의 기분을 상하했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정말 제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제니퍼 로페즈의 2000년 그래미에서의 녹색 베르사체 드레스. 2000년 2월 제니퍼 로페즈는 제42회 그래미 어워드에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은 음악뿐만 아니라 그녀의 드레스도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배꼽까지 내려오는 깊은 목선이 있는 초록색 베르사체 가운을 입고 레드카펫 위에 걸어 나왔습니다. 드레스는 흐르고 투명하며 열대 패턴이 있어 가장 대담한 레드카펫 룩 중 하나였습니다. 그녀가 도착하자마자 카메라 플래시가 멈추지 않았고 모두가 드레스의 대담함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니퍼는 드레스가 얼마나 노출이 심한지 신경 쓰지 않고 사진 작가들 앞에서 포즈를 취했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인 순간은 그녀가 데이비드 듀코브니와 함께 무대에 올라 상을 발표할 때였습니다. 듀코브니는 심지어 농담으로
5년 만에 처음으로 아무도 나를 쳐다보지 않는다 라고 말했습니다. 핵심을 훔쳤고 제1호는 그 밤에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확실히 아무도 저를 쳐다보지 않는다고 느끼는 처음 5에서 6회입니다. 그래서 그 드레스는 제니퍼에게 완벽하게 맞았지만 매우 위험하기도 했습니다. 깊은 목선 때문에 그녀가 움직일 때마다 옷이 거의 흘러내릴 뻔했습니다. 그래미 시상식 이후 그 드레스는 바이럴이라는 개념이 생기기 전부터 이미 화제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온라인에서 사진을 계속 검색했습니다. 사실 이 드레스 덕분에 구글은 구글 이미지를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쉽게 사진을 검색할 수 있도록 말이죠. 그것은 역사상 가장 많이 검색된 의상 중 하나가 되었고 제2를 패션 아이콘으로 굳혔습니다. 나중 인터뷰에서 제니퍼는 그 드레스가 그런 반응을 일으킬 줄 전혀 몰랐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녀는 단지 스타일리스트의 추천으로 그 드레스를 입었고 그것이 멋져 보였기 때문에 마음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미친 영향은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컸습니다. 비욘세의 머리카락이 선풍기에 끼이다. 2013년 몬트리올 콘서트. 비욘세 같은 슈퍼스타도 무대에서 예기치 않은 사고를 피할 수 없습니다. 그녀의 경력에서 가장 기억에 남고 난처한 사건 중 하나는 2013년 몬트리올 콘서트에서 히트곡 하로를 공연하던 중에 일어났습니다. 비욘세가 고음을 내며 감정적인 공연을 하고 있을 때 불운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녀의 머리카락이 무대의 거대한 선풍기에 걸렸습니다. 처음 보기에는 시트콤에서 바로 튀어나온 것 같은 순간처럼 보였습니다. 비욘세의 긴 곱슬머리가 선풍기 날개에 감겨 그녀는 약간 뒤로 고개를 젖힌 채 계속 노래를 불렀습니다. 관객들은 그녀의 머리가 기계에 엉킨 것을 볼 수 있었지만 비욘세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무대 뒤에서는 비욘세의 팀이 신속하게 움직여 공연을 중단시키지 않고 팬에서 그녀를 구출하려고 달려갔습니다. 보안 요원과 무대 스태프들은 빠르게 그녀의 머리카락을 회전하는 날개에서 풀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뒤에서 소란스러운데도 불구하고 비욘세는 여전히 차분하고 노래에 집중하여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는 것처럼 같은 우아함과 에너지로 감정적인 헤이로 가사를 전달했습니다. 제니퍼 로렌스 오스카 무대에서 넘어지다. 2013년 오스카 시상식에서 제니퍼 로렌스는 상 역사상 가장 잊을 수 없는 순간 중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공주처럼 보이게 하는 거대한 치마가 달린 멋진 연한 분홍색 디올 가운을 입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녀가 실버 라이닝 플레이북으로 여우주연상을 받으러 계단을 오를 때 드레스 때문에 그녀는 전체 관중 앞에서 넘어졌습니다. 제니퍼는 곧바로 넘어지면서 회복했고 마이크에 도착했을 때 웃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심지어 농담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기립박수를 해주는 건 제가 넘어졌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제가 넘어져서 안타까운 마음에 일어나신 거고 그것이 정말 창피하지만 감사합니다. 그녀의 유머와 우아함은 그 어색한 순간을 매력적으로 바꾸어 모든 사람들에게 그녀가 얼마나 친근한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 넘어짐은 즉시 화제가 되었고 팬들은 제니퍼가 그 순간을 잘 대처한 것을 칭찬했습니다. 비록 창피한 순간이었지만 그것은 그녀의 경력에서 가장 상징적인 부분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팬들은 여전히 제니퍼가 휴 잭맨의 도움을 받은 것이 기쁘다고 언급했던 순간을 기억합니다. 그녀가 얼마나 감동했는지와 잭맨에 대해 무엇을 말했는지 지켜보세요. 그리고 나서 제가 휴 잭맨에게 손길을 받았어요. 방금 들은 건 휴잭맨이 날 일으켜줬다는데 나는 몰랐어요. 그리고 나서 네, 휴잭맨과 접촉했어요. 저스틴 비버 무대 위에서 구토. 2012년 애리조나에서 열린 콘서트 중 팝스타 저스틴 비버는 그의 경력에서 가장 창피한 순간 중 하나를 맞았습니다. 자신의 히트곡 뷰티 앤 어 비트를 공연하던 중 비버는 갑자기 관객에게서 돌아서서 허리를 굽히고 무대 위에서 구토를 했습니다. 관객들은 젊은 스타가 계속하려고 애쓰는 모습을 충격 속에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잠시 회복하기 위해 무대를 급히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공을 돌리자면 그는 그 사건이 그를 오랫동안 멈추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잠깐의 휴식 후 그는 무대에 돌아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공연을 계속했습니다. 이후 공연이 끝난 후 저스틴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사건을 설명했습니다. 그는 콘서트 직전에 우유 한 잔을 마셨는데 이게 잘 맞지 않아서 속이 메스꺼웠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이 그의 고강도 공연에 신체적 요구와 합쳐져 불행한 순간에 구토를 하게 된 것입니다. 마돈나의 2015 브리드 어워드 전설적인 추락. 2015 브리드 어워드는 많은 이유로 기억되지만 그 중에서도 마돈나의 극적인 추락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그녀가 노래 Living for Love로 행사를 마무리하던 중
무대에서 완벽한 모습을 자랑하던 팝의 여왕에게 드문 실수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멋진 아르마니 케이프를 입은 마돈나는 공연 중간에 케이프를 풀어 무용수가 극적으로 벗기도록 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매듭이 너무 꽉 묶여 있었고 무용수들이 당기자 그녀는 뒤로 잡아당겨져 계단을 굴러 떨어졌다. 이 추락은 충격적이었고 소셜미디어와 밈들에 의해 그날 밤 가장 화제가 된 순간이 되었다. 그러나 헤드라인을 장식한 것은 넘어짐 자체가 아니라 마돈나의 즉각적인 반응이었다. 진정한 프로답게 그녀는 다시 일어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공연을 계속했다. 56살이 되어서도 그녀가 어떻게 음악 산업의 영원한 아이콘으로 남아있는지를 보여주었다. 그 추락은 좌절이 아니라 그녀의 끈기와 실수를 극복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마돈나의 브릿 어워즈 사건은 이제 강인함의 아이코닉한 순간으로 기억되며 무대에서 예상치 못한 도전이 던져져도 쇼는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테일러 스위프트가 무대에서 벌인 민망한 그래미 시상식 순간. 2023년 그래미 시상식에서 테일러 스위프트는 레드카펫에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화제에 오른 것은 인터뷰어와의 상호작용 때문이었습니다. 사진을 찍고 인사를 나누던 중 인터뷰어가 오늘 밤 많은 남자들과 함께 집으로 갈 거예요 라는 무심코 던진 발언을 했습니다. 그 댓글은 아마도 그날 저녁 그녀가 받을 수 있는 여러 찬사와 잠재적인 수상을 암시하며 가볍거나 장난스럽게 의도된 것일 것입니다. 오늘 밤 트로피 이상의 것을 얻게 될 거예요. 많은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테일러의 반응은 빠르고 그 발언의 성격을 미묘하게 지적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한쪽 눈썹을 올리며 차분하고 침착한 대답으로 사실 오늘 밤은 제 상만 가지고 갈 것 같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미묘하지만 날카로운 방역은 인터뷰어를 제자리에 두었을 뿐만 아니라 그녀의 독립성과 성취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오늘 밤에는 남자들과 함께 집에 가지 않을 거예요. 친구들과 놀고 나서 고양이와 함께 집에 갈 거예요. 2012년 브릿 어워드에서 저스틴 팀버레이크의 어색한 순간. 2012 브릿 어워즈에서 저스틴 팀버레이크는 팬들이 잊지 못할 공연을 했습니다. 하지만 음악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공연 중에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하여 순간이 약간 어색하고 웃기게 만들었습니다. 저스틴은 쇼의 일부로 그를 공중으로 들어 올리는 특별한 하네스를 착용하고 있었는데 하네스가 그를 들어 올릴 때 앞바지 부분을 꽉 조이면서 부풀어 보이고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카메라가 그것을 여러 번 비추면서 주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현장 관객과 집에서 지켜보던 사람들은 이를 빠르게 알아차렸고 곧 소셜미디어에는 농담과 밈으로 가득했습니다. 팬들은 그의 사타구니가 공연 후 모든 사람이 이야기한 주제였기 때문에 쇼를 훔쳤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팬들은 여전히 그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즐겼던 어색한 수상식 순간들을 여러분도 즐기셨길 바랍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더 많은 재미있는 콘텐츠를 위해 구독 부탁드립니다. 또한 댓글로 가장 어색했던 순간이나 여러분이 직접 경험한 당황스러웠던 순간을 알려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채널 고정,